지금까지는 저희가 3명의 타이커, 로저스 혼스비, 그리고 트리스 스피커라는 메이저리그 초창기 때의 슈퍼스타들, 컨테기터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대를 올라와서 소개해드릴 선수, 너무 잘 알려진 선수죠. 테드 윌리엄스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1918년도에 탄생을 해서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원팀에서만 뛰었던 1939년부터 1960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선수로 뛰었습니다만 중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선수 생활을 순수하게 메이저로 뛴 거는 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292경기에 출장을 해서 통산 타율이 3할 4푼 4리를 기록했고요. 출루율이 어마어마합니다. 4할 8푼 1리, 출루율이 5할에 육박하는 선수고요. 장타율도 6할 4푼 4리. 이 선수도 엄청난 볼삼 비율이라고 좀 얘기하죠. 볼넷 2021개의 볼넷을 얻어냈는데 삼진은 709번밖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놀라운 부분 말씀해 드릴까요? 통산 홈런도 500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통산 OPS가 1.116입니다. 여러분 한 시즌 다 뛰어도 1.1 넘어가는 OPS 찾기 거의 불가능하죠. 1만 넘어도 굉장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통산 OPS가 1.1이 넘는 엄청난 선수였어요. 타격왕 6번을 했고요. 그리고 출루율은 12번이나 했어요. 그중에 7번은 연속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장타율왕도 9번, 역시 6번 연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VP 2번, 올스타도 17번이나 선정됐던 정말 시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컨테기터라고 하면은 이 테드 윌리엄스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1918년도 샌디에고에서 출생을 했어요. 야구하고 접점은 어디서 찾았냐? 바로 외삼촌이 세미 프로팀에 투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촌을 통해서 좀 야구를 좀 접하게 되면서 고교 시절에 테드 윌리엄스 선수는 투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지역 마이너리그 팀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그때는 여러분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정식으로 메이저리그 팀이 된 게 1969년도고 이때는 1930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미 프로 팀이었던 거예요. 이 팀에서 투수로서도 활약을 했는데 보스턴이 그 당시에 35,000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테드 윌리엄스 선수 영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다 동부 쪽에 있었고 이 선수는 샌디에고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도 그 지역도 전부 다 동부 쪽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차를 갖고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대륙을 횡단을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에 열흘 지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지각한 이유가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주변에 홍수가 나서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이 묶여서 열흘이나 지각을 했다 그래요. 결국 천신만고 끝에 열흘 지각했습니다만 스프링 트레이닝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 테드 윌리엄스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드, 여러분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라는 별명이 테드 윌리엄스의 대표적인 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별명의 유래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열흘 동안 지각을 해서 나타났잖아요. 딱 나타나니까 보스턴 레드삭스의 장비 매니저가 얘가 지금 왔네. Kid is here. 얘가 마침내 왔구나. 그때부터 별명이 전부 다 왜냐면 그때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팀의 선배들도 전부 다 키드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너 캠프에서 테드 윌리엄스의 인생을 바꾸는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제가 이번에 이 컨테키터 2번째 편에 소개해드렸던 로저스 혼스비를 만나게 돼요. 로저스 혼스비 선수는 물론 이제 은퇴한 이유인데 로저스 혼스비에게 가장 배운 큰 가르침은 뭐였냐면요. 어떻게 상대를 하면은 네가 원하는 공을 던지게끔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저스 혼스비가 테드 윌리엄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고 이 가르침이 테드 윌리엄스의 야구 인생을 바꾸면서 처음엔 이제 마이너리그 뛰는데 바로 마이너리그 상관왕 트리플 크라운에 오르면서 바로 메이저리그에 습격할 기회를 잡습니다. 이 선수가 데뷔를 1939년도에 하게 되는데
데뷔 전 첫 경기 상대가 바로 또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는데 첫 해 데뷔하던 시즌부터 3할 2푼 7리에 무려 145타점을 거두면서 신인인데 타점왕을 거둔 첫 번째 선수가 됩니다. 볼넷도 107개를 얻어내면서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테드 윌리엄스가 유명한 거는 마지막 사활이 나왔던 1941년도잖아요. 이때 이 올스타 브레이크 시즌 절반이 살짝 경기 수로 넘어간 시점이죠. 이때 타율이 4할 6리를 기록을 했는데 시즌 마지막 경기가 더블헤더였어요. 이 더블헤더를 남겨놨을 때 이 선수의 타율이 3할 9푼 9리 우리 5모 반올림하면 딱 4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야 너 뛰지 마. 4할 타자잖아. 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 그러죠. 그 당시 감독이 조크론이라는 또 메이저리그 스타 출신의 감독이었는데 자기는 두 경기 다 뛰겠다고 얘기를 하고 더블헤더에서 8타수 6안타를 기록하면서 시즌을 4할 6리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4할 기록이 당시는 좀 메이저리그 되게 귀했던 게 4할 타율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마지막으로 나온 게 1924년도였기 때문에 17년 만에 메이저리그 4할 타자가 나온 거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느 누구도 4할 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출루율이 5할 5푼 3리였다 그러는데 이 기록이 누구한테 깨졌냐? 베리 본즈에게 깨졌어요. 그 전까지는 최고의 출루율도 기록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942년부터 45년까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메이저리그를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46년도에 복귀를 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보드루 시프트라 그러죠. 테드 윌리엄스 타석에 나왔을 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플레이어 매니저 르부드루가 다 우측으로 선수 몰아. 이게 메이저리그 최초의 시프트거든요. 이러면서 이 시프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시프트를 적용신 첫날 경기에서 볼넷 2개, 2루타 하나, 시프트한 유격수에게 땅볼 하나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이랬다 그러죠.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백 컨트롤이 좋은데 이렇게 시프트하면 그냥 밀어치면 그냥 쉽게 안타 만들 텐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홈런도 칠 수 있는 컨택 히터이기 때문에 내가 밀어치면은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당겨치는 타법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양키스는 당시 그 유명한 조 디마지오, 보스턴 레드삭스는 테드 윌리엄스 두 명의 슈퍼스타들이 정말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팀들도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말 예의거리가 됐었는데요. 1947년도에 조 디마지오와 테드 윌리엄스가 맞트레이드 될 뻔했습니다. 그 두 팀이 사실 합의를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가 누구냐면 보스턴 구단주가 욕심을 내서 그러면은 테드 윌리엄스를 이렇게 보내는데 요기베라도 얹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요기베라를 요구하는 순간 딜이 깨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선수가 트레이드였으면 이게 역사상 어떻게 일이 벌어졌지 너무 진짜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모두 다 그냥 원팀 플레이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양 팀의 팬들이 엄청난 실망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941년도에 마지막 4할 타자가 됐는데 MVP가 된 선수는 조 디마지오. 왜? 쉬운 6경기 연속 안타를 치면서 밀렸었죠. 1947년도에도 트리플 크라운이 됐어요. 상관왕이 됐는데 조 디마지오와 MVP 투표에서 202대 201로 한 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막 그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 디마지오의 성적이 사실은 이 테드 윌리엄스보다 떨어졌지만은 대중 인기도는 사실 조 디마지오가 훨씬 좋았었거든요. 이 기자들도 이런 인기에 영합을 해서 그쪽으로 표를 몰아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이 테드 윌리엄스가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가 나한테 그 반대 왜 한 표 차이로 졌잖아요. 나를 반대인 줄 안다. 그 기자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했다 그럽니다. 정말 섭섭함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자, 그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952년, 53년도에 파일럿으로 한국전에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로서 뛰었는데 비행기 그 조종사들 39번이나 출격을 했었다고 해요. 1956년도에는 미키 멘틀과 타격왕 경쟁을 벌이는데 미키 멘틀이 3할 5푼 3리, 본인은 3할 4푼 5리 아쉽게 내준 적도 있었고요. 1958년도 39살이란 나이에 3할 2푼 8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타격왕에
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1960년도 본인이 이제 마지막 9월 28일에 마지막 경기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는데 이 마지막 타석을 또 멋지게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멋진 피날레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테드 윌리엄스 씨는요, 선수 시절에 우리 요즘과 막 커튼콜 같은 거 하던 선수들이 막 답례하잖아요. 그런 답례를 안 하는 선수로 유명했어요. 심지어는 이 마지막 타석, 본인의 은퇴하는 마지막 타석인데 거기서 홈런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석에서 관중들이 비박수 치는데 답례를 안 했다고 합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극단적으로 가벼운 배트를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게 이 선수는 그러면서 홈런 500개 이상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가벼운 배트를 써야지 빠른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다. 스윙 스피드로 장타를 치고 스윙 스피드로 어떤 공을 던져도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본인의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관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이 선수의 통산 기록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기록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볼넷 비율입니다. 절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는 공은 배트가 안 나갔다고 하죠.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을 때 볼넷을 얻어낸 비율이 무려 20.7%. 5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볼넷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뛰어난 선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딱 복귀를 해가지고 페네웨이 파크에 딱 왔는데 처음에 훈련한다고 타석에 딱 들어서더니 바로 물러서서 감독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홈플레이트가 삐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홈플레이트가 어떻게 삐뚤어져?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구장 관리인들을 불러가지고 홈플레이트 각도를 쟀는데 정말 조금 삐뚤어졌더래요.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데 이분이 그만큼 자기 존에 대한 설정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좀 생각이 나네요. 99년도 올스타전 보스턴 했을 때 테드 윌리엄스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정말 대중들 앞에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인 적이 정말 드물었었는데, 한쪽에서는 가시아파라, 한쪽에서는 그 당시 최고의 컨택 히터 토니 이긴이 부축을 하고 나타나서 정말 페네웨이 파크의 모든 관중들과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정말 받았던, 저도 이제 그때 그 올스타전 중계를 하면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데요. 결국 2002년도에 심장 문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테드 윌리엄스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3할의 예술이라는 데 가장 국내도 많이 알려진 분이고, 또 우리에게는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약간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야구의 이런 퓨어 히터로서는 테드 윌리엄스가 현대 야구의 거의 최고봉 효시격이 아닐까 합니다.